여러분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나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정말 명확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은 삶을 바꾼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용고시를 치르는데 저한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제가 학점 1.5에 학사경고를 맞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대학생이라는 거에 있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합격한 선배나 친구들을 보니까 대학을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선배거나 어떤 과목에 가도 A+를 받는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저렇게 성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집에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모두 벌어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할 수 있었던 기간은 딱 1년이었고 저는 그 1년 안에 시험 결과를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용고시 시험의 수험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알면서도 저는 교사가 정말 하고 싶었으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뒤에 1차 시험을 치렀고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고 난 뒤에야 그래, 과 수석을 하는 형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A뿔을 맞는 친구처럼 성실하지 않아도 이 시험은 정말 합격할 수 있구나,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세웠던 효율적인 전략 덕분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합격한 뒤에는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을 구사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많은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학점 1.5 학사경고생에서 어떻게 최종 임용고시 합격생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은 삶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야구선수를 하다가 야구선수를 포기한 실패한 운동선수였어요. 정규 교육 과정을 계속 밟아온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나눗셈도 할 줄 몰랐고요. 구구단도 사실 잘 못해왔고 영어에서는 알파벳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실패자 같은 마음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학원이나 과외나 의지할 사람도 없이 저 스스로 계속해서 방법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2년 만에 고려대학교 입학이라는 결과를 낳고 나서 제가 썼던 합격 수기가 인터넷 글에 돌아다니게 되고, 그걸 봤던 EBS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저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을 계기로 정말 많은 전국의 학생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실제로 어떤 학교에 가서 강연으로 초빙을 받기도 하고요. 과외를 맡은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실제로 대학까지 진학이 연결되면서 내가 이렇게 돕는 게 나의 삶도 바꿨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믿음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가르치는 걸 잘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더 잘하고 더 좋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도 읽었어요. 대학 시절 동안 한 200권 넘게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그래, 나는 교사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사가 돼야겠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러한 두 가지 문제점에 와닿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학사경고를 받게 된 계기에도 저는 학교에 가기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잠을 정말 많이 잤고요.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대외활동에 가서 혹은 과외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학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정말 저한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뭘까 하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 임용고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다른 분들한테 해당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 해당했던 문제였어요. 그건 바로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책만 해도 교육학이 8과목, 전공은 10과목 이상이 되면서 그 많은 두꺼운 교재들을 다 봐야 되는 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이게 대학교 원서들을 모아놓은 책들이다 보니까 한 권당 약 500페이지씩 하고요. 그게 10권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한 5000페이지에 육박하겠죠. 임용고시를 가르치는 강사나 학원에서는 이러한 책들을 압축해놓은 10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책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너무 두껍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았고 봐야 되는 양은 너무 많았는데 이 많은 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방대한 양을 계속해서 압축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서들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 중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의 정의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내는 능력이라고 해요. 저는 그때 제 문해력이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때 책들을 보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지? 어떤 것들이 내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기출에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기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기출 문제들은 하나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구조는 바로 학자, 이론, 주장, 방법, 장단점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줄여서 학위주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학자의 이론, 주장, 방법, 장단점, 이 안에서 모든 문제와 정답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어떤 과목들, 이론들을 공부할 때마다 좋아, 이거 학자는 누구지? 좋아, 이 학자는 이 이론을 말하고 있어. 이 이론의 주장은 이거고 이 주장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들에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라고 하나의 뭉텅이로 계속해서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질문 속에서 학자가 나오면 당연히 이 이론을 꺼낼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이 나와도 이 이론이지 라고 떠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대한 교육학과 전공의 공부 양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고 중요한 것들만 담아서 저희 노트 한 권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결과 교육학 약 200페이지, 전공은 약 250페이지로 모두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총 321개의 이론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321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하루에 하기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종이도 한 장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 종이를 서랍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물건들을 정리할 때 서랍에 정리를 해놓잖아요. 어떤 칸에는 양말이 들어있고 어떤 칸에는 윗도리가 들어있고 어떤 칸에는 바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저는 그런 것처럼 제가 배우고 있고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칸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A4 단 한 장에다가 모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니까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정말 압축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1500페이지, 2000페이지를 읽고 있는 동안 저는 단 200페이지, 10분의 1로 공부량을 줄여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두 번째 임용고시의 문제점은 내 손으로 직접 정답을 써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수능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아는 내용이면 아니면 지문에서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따로 암기를 엄청나게 요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임용시험은 직접 내가 손으로 정답을 써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암기를 요구하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렴풋하게 이쯤 하면은 정답으로 인정해 주겠지 라고 답을 쓰면 틀리더라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어떤 문제를 낼 때 정답으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키워드를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답에 출제위원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 달라버리면 정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암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시험 중에서도 내 생각을 묻는 시험에는 정말 자신 있게 답을 썼지만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맨날 틀리고 감점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싫어하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합격 수기를 읽었고요. 특히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건 바로 암기대회 우승자들인데요. 가끔 뉴스로 보면은 어떤 암기대회 우승을 했다라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암기를 한 거지? 하면서 그 과정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공간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끝에 나온 게 저의 A4 한 장짜리 서랍이었고요. 그리고 그 합격 수기를 읽은 결과 끝에 나온 것이 마법의 청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이 외우는 걸 내년에도 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올해 외우고 끝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고 하기가 싫지만 이것은 청킹이면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청킹을 모든 것에 다 붙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압축해놓은 내용들을 전부 청킹으로 만들어서 각 이론들의 학위 주방장을 모두 청킹으로 5개에서 7개의 키워드로 모두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것을 정답으로 쓰라고 해도 저는 이 청킹 안에 모든 것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청킹의 앞글자부터 시작해서 출제위원이 기대했을 만한, 요구할 만한 정답을 명확하게 쓸 수 있었어요. 실제 시험을 치르던 날에도 교육학과 전공 딱 2권만 가지고 시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험에서 제가 목표했던 점수 이상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까지 이루고 나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이 시험이 정말 오래 걸리는 시험도 맞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험도 맞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쉽고 정확한 임용고시 합격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어해리를 운영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학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공부를 하시던 수험생 선생님들이 실제 선생님이 되어서 저에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끝에 제가 선생님들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험 임용고시가 약 5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시기 때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시기에는 이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5일 완성 교육학 파이널 과외입니다. 제가 늘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육학은 20%의 힘만 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기간은 5일로 최대한 짧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존의 강의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1:1 과외를 하듯이 정말 실질적으로 합격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골라서 어떻게 이것들을 쏙쏙 뽑아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합격하는 키워드를 적을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원들과도 컨택이 있고 학원들에서도 이러한 강의를 제안을 했지만 계속해서 고민이 됐던 것은 이게 정말 수험생을 위한 것일까? 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 거는 진짜로 이 시험은 짧고 굵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학원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거대한 운영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비용을 책정할 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는 학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강의를 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학의 핵심들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5일 완성 교육학 파이널 과외라는 이름의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강의를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미 공부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끝까지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험 자체가 처음이시거나 교육학 공부가 너무 불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기출문제들의 경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한 경향까지 모두 녹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대처할 수 있을지 최대한 정답을 쓰는 방법까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 강의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갈 테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사경고를 맞았던 1.5의 과 꼴찌가 어떻게 임용고시를 초수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정말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효과적인 전략이 있으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임용고시 시험이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신 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안심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00가지의 합격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좋은 공부법이 있다면 그 공부법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제가 말하고 있는 거에 필요한 점만 쏙쏙 뽑아 가셔서 선생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합격을 이뤄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공부법이 그렇게 일부의 공부 방법으로 되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는 합격의 응원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쉽고 정확한 임용고시 합격 비법을 알려드리는 대어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이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지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승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